불법 시술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발전을 그냥 저렇게 놔둬선 안 된다. 거대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골목을 산책해 볼까 합니다. Have you fallen out of love with me? Have you? 트랜센던스는 기획을 크리스토퍼 놀란이 했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같이 다크나이트, 인셉션 같은 것들을 촬영을 같이 했던 윌리 피스터가 이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가 장르를 이렇게 보시면 액션, SF, 스릴러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것 같은데 가뜩이나 외진 골목인데 이렇게 어두운 걸 해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랑 같이 산책을 밝게 한번 해보시죠. 그럼 영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Wait.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불법 시술이라는 거예요. 일단 의사분들이라고 가정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일단 그 자체는 불법이 되는 건데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원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의 의료법이 지향하는 건 질병의 치료, 질병의 예방, 그리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의 제거 이런 범주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허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니 뎁은 의료법에서 말하고 있는 의료행위도 아닌 불법시술이다. 일단 그거는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뇌에 어떤 형태로 있을지 모르는 정신을 컴퓨터로 업로드한다라는 거는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요만한 벌레가 있거든요. 내 몸이 되게 투명하대요. 그래가지고 전기 신호를 주면 뉴런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그려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녀석의 뉴런을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은 거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레고를 통해서 구현을 해놓은 로봇도 있습니다. 트랜센던스도 보면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전기적 신호로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이런 예쁜 꼬마 선충 연구 같은 것들을 좀 이어놓은 걸로 보이는데, 우리의 자니 뎁이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계속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마 전기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뇌 구조에 의한 학습 정도라는 걸 최대한 담아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게, 우리 챗GPT 쓰지 않습니까? 챗GPT가 학습한 정보의 양이 하루에 한 권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을 수 있다, 어떤 전문가가라고 했을 때 44명이 44년간 읽어야 되는 학습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좋게 봐도 며칠 사이에 단어 사전 읽고 문장 같은 것 좀 말해준다고 거기에 다시 좌니 뎁이 생길 수 있느냐? 불법도 했고 기술도 안 된다.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발전해야 된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언젠가는 인간에게 위해를 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제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머, 두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머, 인공지능의 발전을 그냥 저렇게 놔둬선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진영의 대표 주자가 앨런 머스크예요.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두머적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나지거나, 이 적절히 통제해야 된다는 걸로 오픈 AI라는 어떤 사업적 시도를 했던 거고, 인간을 더 뛰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시도의 대표 주자가 뉴럴링크인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을 고속화시키는 방안 같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뉴럴링크는 아직까지는
이 전달을 빨리 하는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람의 뉴런 자체가 갖고 있는 사고 속도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아무리 빨리 막 정보들이 전달이 된다 하더라도 뉴런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후루룩 와도 잠깐 기다려가 돼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 하면 뭐 이게 인지 능력을 막 급격히 상승시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먼 일이고, 정기적 신호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예를 들면 시각이다 라고 하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뭐 눈을 뜨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호가 전달이 안 돼서 움직이지 않는 신체 부위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질병 목적으로 신경을 전달을 시켜줘서 해당 감각을 좀 부활시키는 의사가 왔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고, 그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막 사람이 고속화된 인공지능처럼 막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이거는 저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Once it executes, it'll wipe out anything with the machine's code on it. And you do realize this affects every computer connected to the internet. So, the power grids, the banks, the stock markets, everything goes dark.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일부러 못난이가 되라 라고 하면서 나쁜 데이터를 주입시키는 종류의 공격이 있습니다. 데이터 포이즈닝 어택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만 학습을 하다가 원치 않는 지능을 갖게 만드는,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뭐 예를 들면 원전 같은데 거기에 학습을 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뜨거워지면은 원자로를 식혀야 되는 뭐 이런 장치들이 이 경우는 뜨거운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데이터 독 공격을 집어넣으면 끊임없이 열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거대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데이터 포이즈닝을 막기 위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얘가 어느 날 보니까 띠리리리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정상 상태를 점검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상 사례를 검출하는 것과 그 검출의 원인이 된 독이 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의 학습 부분을 지워내는 것, 머신 언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신 언러닝이라는 기술은 학습된 일부를 떼어내주는 뭐 이런 기술들은 현재 존재를 해요. 그리고 지금 막 연구들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뭐 이제 영국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전산학자인 앨런 튜링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이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논문이었고, 어떤 생물만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하고 숭고한 특성인 이 생각이라는 거를 무생물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한다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면 돼?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제시를 했는데 다 뾰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튜링이 생각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면서 쓴 논문이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논문이었고, 질문자가 한 명이 있고 대답을 하는 두 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컴퓨터예요.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키보드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극히 제한하는 거예요. 소통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채팅을 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어느 쪽 방에 있는 존재가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컴퓨터는 생각을 한다고 정의하자고 합니다. 놀라운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게 공격받을 부분도 사실 많아요. 이게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를 역사적으로 통과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능은 안 나왔다 라고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뭐 챗봇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비판을 하죠. 저거는 뭔가 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그리고 뭔가 저 질문의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유진 구스트만이 좀 방법을 잘 썼던 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14살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건 몰라요, 막 이런다. 제가 봤을 땐 뭐 좀 뽀록? 제일 첫 장면에 보면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보케들이 막 만들어져요. 어찌 보면 좀 되게 감성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참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쟈니 뎁이 세상의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노 조각들을 공중에 날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빗물에도 들어가요. 나중에 봤더니 그 장면은 쟈니 뎁이 응시하고 있는 거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처음에는 되게 끔찍했고 나중에 이제 결말을 보고 나니 어디서나 주인공을 지켜준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랑 맞닿아지는 그런 시각적 장치인 것 같아가지고 저게 다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장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이제 골목을 나올 때가 됐는데요. 트랜센던스는 어찌 보면 독립과 초월에 대한 영화인데 처음에 주인공들이 하고 싶었던 독립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였고 나중에 이 분들의 독립은 규제 그리고 본인들을 억압하는 거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독립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초월적 존재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였는데 두 번째 독립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본인들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독립과 초월이 영화 보는 내내 진화되는 그러면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약간은 좀 어려운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인공지능을 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사명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가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골목을 나왔습니다. 저랑 같이 하신 골목 산책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멋진 그런 영화를 갖고 다시 여러분들을 골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